신문에선 알려주지 않는, 메인 뉴스에선 다루지 않는 궁금한 뒷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정치 TMI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당 게시판 사건을 이유로 결국 이제 당에서 제명 조치가 됐어요. 한때 이제 당대표까지 하면서 당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 하루아침에 야인이 되신 건데, 선배도 한동훈 전 대표랑 연락도 하시는 좀 친한 사이시잖아요. 혹시 이번 제명 후에 그러니까 제명된 거 보니까 조금 약간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다. 흔들림 없이 복귀 준비를 잘 하셔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잘 헤쳐나가겠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저 같은 이제 정알못 정치 알못들을 위해서 이 사태가 뭔지 간단하게 짧게 진짜 30초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사건의 시작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인 2024년 11월에 시작이 됐어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왔는데 그 글 쓴 사람들 이름이 한동훈 전 대표와 가족들의 이름과 같았고 가족을 동원한 여론조작이 아니냐 그런 의혹 다툼이 1년 가까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전 측근이자 지금은 매우 불편한 장동혁 당대표 체제가 돼서 당무 감사를 진행했고 두 개의 IP에서 여론조작한 정황이 있다면서 제명 징계를 결정한 거죠. 한동훈 전 대표는 일부 가족 행동에 유감을 표명했고 당무 감사도 조작이 있었다면서 반발했지만 장동혁 현 대표는 당의 기강을 흔든 중대한 업무 방해라면서 아예 당에서 쫓아낸 상황이다. 이게 맞을까요? 지금 한 2분 한 것 같아. 많이 더듬어가지고 그래도 이번에 제명된 걸 보면서 국민의힘에도 좀 악수가 아니었나 전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제명 직후에 사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좀 많이 떨어졌고 중도 보수도 이제 민주당으로 좀 빠져나갈 계기를 오히려 만들어 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선배는 이번 제명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징계라는 건 어쨌든 비례의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벌을 받는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비례 원칙이 좀 훼손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전직 반장이 학교 임명 게시판에다가 선생님하고 학생들 욕을 막 한 거예요. 근데 현직 반장이 같은 반 아이들하고 이제 징계위를 꾸려가지고 반에서 쫓아낸 거예요. 너무 찰떡 비유. 이거랑 너무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사실 게시판에 쓴 게 반장이 직접 했는지 아니면 반장의 엄마가 했는지 아빠가 했는지 그거 확실하지도 않고 일부는 전직 반장이 안 한 건데 그거를 조작했다고 하는 거니까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근데 약간 그 아쉬운 거는 처음부터 이제 제가 잘못했다.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내 가족이 한 거는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빨리 수습하고 넘어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게 거의 한 1년 넘게 걸렸잖아요. 뒤늦게 사과하고 수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사태가 좀 커진 면이 있어서 이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어쨌든 단계 때문에 제명을 당하셨으니까 네. 제명 당하면 이제 당원 게시판에도 다시 글을 못 쓰시는 거죠. 홈페이지 회원 등록도 아예 정지가 되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회원 게시판에는 비회원은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명이 돼서 당원이 아닌 게 됐으니까 당연히 글을 못 쓰죠. 그럼 이제 단계에서는 글을 못 쓰시는. 못 쓰겠죠. 아마 들어가서 볼 수도 없을 거고. 제명까지 됐는데 또 쓰시는 것도 좀. 그래서 오늘 정치 TMI에서는 야인 한동훈이 마주한 그 냉혹한 현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시나리오를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법적 대응을 통한 정면 돌파입니다. 이제 한 전 대표 측의 분위기를 보면 이제 징계 근거가 됐던 이제 당무감사 결과 자체가 조작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에는 제명 조치가 취소가 되는 것이겠죠. 실제로 인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선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옛날에 국민의힘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당시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윤석열 대표 측근 소위 윤핵관이라는 사람들하고 계속 이제 부딪혔잖아요. 그러다가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이제 불거졌고 그거를 계기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지도부에서 비대위 전환을 통해서 이 대표를 완전히 그냥 밀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니까 법원에서는 대표를 쫓아내려고 만든 인위적인 비상사태라고 하면서 1차로 이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어요. 이후에 이제 당원을 바꿔서 다시 이제 비대위를 꾸리니까 그때는 이제 법원도 개입하지 못하고 이준석 측이 이제 패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지도부가 어쨌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제명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친한계 내부에서도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실익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당정을 회복한다 한들 당원들이 지금 등을 돌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또 이제 법원에서 기각이 되면 이제 정치적 타격만 더 커지고 선택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법적
대응보다는 이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정치적으로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 상황이죠. 법적으로 싸우면 이제 이길 가능성도 낮고 이겼다고 해도 실익이 딱히 없다. 그리고 계속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정치로 풀어야 될 거를 자꾸 이제 법으로 풀려고 한다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고려해서 이번에는 법적 대응 이런 건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바로 신당 창당입니다. 그러니까 한 전 대표가 가진 어떤 가장 강력한 카드로 꼽히는데 친한계 의원들은 이제 창당에는 사실 선을 그었어요. 돈도 없고 그만한 조직도 없다. 현실적으로 창당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한 전 대표가 이런 어떤 현실적인 제약을 뚫고 실제로 제3의 집을 지을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은 좀 낮은 편이고요. 제3당을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가 일단 많지가 않아요. 그나마 최근에 지금 유지되는 게 개혁신당이랑 조국혁신당이 있는데 둘 다 이제 인물 중심이고 지금도 사실 조국혁신당은 계속 민주당이 합당 논의하려고 하고 어차피 합쳐지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한국 정치에서는 양당 구조가 정착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3당이 살아남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두 번째는 이것도 제일 현실적으로 큰 문제인데 친한계가 사실 지금 20명이 조금 안 되는데 이들이 대부분이 비례대표 의원들이거든요. 비례대표 의원들은 잦은 탈당을 한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친한계 의원들도 탈당을 사실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박상당은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친한계 대부분 이제 비례대표라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냥 의원이랑 그 지역구 의원이랑 이게 비례대표랑 어떻게 다른 건지 국회의원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선출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구 의원들은 각 지역구에서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가장 많이 득표한 사람이 선출되는 거고 비례대표 의원은 이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그 순번에 따라서 이제 배분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의원이라는 자격은 똑같고 권리나 의무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월급도 똑같이 받고 보좌진 수도 똑같고 다만 이제 지역구 의원은 우리 동네에 이름을 걸고 나간 인물을 뽑은 거기 때문에 잦은 탈당을 하든 쫓겨나든 배지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비례대표는 인물이 아니라 이제 정당을 보고 유권자들이 투표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스스로 당을 나가게 되면 이제 배지를 반납해야 되는 거죠. 사실 신당 창당에 성공을 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인데 저 아직도 그 갈비집에서 기자회견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 대표가 그래서 본인이 창당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근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를 향해서 조언 아닌 조언을 했어요. 고수라면 오늘 당장 창당 선언을 할 것이고 하수라면 가처분 같은 법적 다툼에 매달릴 것이다. 약간 이렇게 훈수를 뒀는데 선배는 이 조언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준석 대표의 조언은 뭔가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에서 쫓겨나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하나 새로 차릴게. 어떻게 내가 잘 봐. 어쨌든 신장기업 해가지고 원내 정당을 들어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준석은 자신감이 있고 너도 한번 해봐. 나처럼 할 수 있을까 속으로는 하면서 이렇게 훈수를 두는 거예요. 다만 이제 차이가 있는 게 그때는 총선이었고 지금은 지방선거 앞둔 상황이라서 만약에 총선을 앞둔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하고 상당 계열에 합류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신당을 만들어서 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친한계도 당 안에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시나리오를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신당 창당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무소속 출마라는 이제 외로운 싸움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한 전 대표들이 제명 직후에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좀 보여줄 거다 이런 추측도 있는데 저는 무소속 출마를 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인데 2020년에 총선 컷오프 되자마자 무소속으로 대구 내려가서 당선이 됐고 결국에 이제 복당을 해서 지금 위치까지 왔는데 한 전 대표도 과연 이 홍준표 모델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가장 닮고 싶은 모델 일 거예요. 홍준표 전 시장은 당시에 정당이 나를 버려도 시민의 나를 선택했다 이런 서사를 완성하면서 대구에서 정면 돌파에 성공을 했거든요. 최근에 돌아가신 이해찬 전 총리도 민주당에서 컷오프 되니까 세종시를 기획한 나를 막을 수 없다 하면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실선에 성공했고 당대표까지 역임하면서 화려하게 복귀를 했죠. 하지만 사실은 이 두 분하고 한 전 대표 사이에는 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하고 이해찬 전 총리는 이제 본인이 직접 읽어놓은 뭔가 확실한 홈그라운드라는 게 있었고 반면에 한 전 대표는 팬덤은 전국적이지만 사실은 그런 본질은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골라야 되죠. 지금 한 전 대표가 그래서 결국 어느 지역구로 나올 것인가
얘가 제일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 대구나 부산이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랑 대구시장으로 맞붙을 거다 이런 추측도 나와요. 선배는 어느 지역구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 보세요? 일단은 한 전 대표가 이제 광역단체장은 안 나가겠다라고 명확하게 작년 10월쯤부터인가 저희 방송에서도 그랬고 선을 걷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광역단체장으로 나설 가능성은 일단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단체장으로 나가면 당권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장관하고 대표는 해봤지만 국회의원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도 살리고 싶어 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럼 재보선 출마인데 일단 한 전 대표에게는 이제 대구가 좀 특별한 게 있죠. 2023년 11월 달에 뭐 동대구역에서 3시간 동안 기차 늦춰가면서 이제 시민들과 호흡했던 그날 뭐 동료 시민을 위해서 나서야겠다면서 정치를 결심했다라고 여러 번 밝혔거든요. 물론 이제 부산도 역시 무시할 수는 없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대표 시절에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 이른바 해피위크로 불리는 뭐 도보 유세를 통해서 20%포인트 이상의 압승을 거둔 지역이거든요. 자신의 초심이 깃든 대구와 승리 공식이 입증된 부산을 두고 본인의 가치를 가장 극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격전지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 이준석 그 대표가 작년에 저희 그 정치를 부탁해 나와서 꼽았던 데는 인천 계양을 꼽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를 나가야 된다. 수도권은 그나마 이런 강성 보수층이 덜한 곳이기 때문에 중도 보수의 민심을 좀 가져오면서 동탄 모델처럼 갈 수 있지 않을까. 인천 계양을도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나리오는 한동훈 전 대표의 미국행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아예 그만두고 뭐 미국으로 연수를 떠나거나 아니면 잠시 정치를 쉬겠다 이렇게 잠행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가끔 이제 정치인들 보면 정계 아예 은퇴하겠다 이러고 떠나버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한 전 그래놓고 꼭 대표도 돌아오자. 그쵸. 바로 치고 아홉이 얘기랑 잠시. 똑같은 것 같아요. 과연 한 대표도 이렇게 떠나버릴 가능성도 있다 보세요. 사실 정치인에게 이제 그 잠시 멈춤은 아주 강력한 전략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이제 극과 극의 사례가 한 분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한 분은 이낙연 전 총리예요. DJ 같은 경우에는 1992년 대선 패배 이후에 정계 은퇴하고 이제 영국 케임브리지로 떠났었거든요. 거기서 오히려 복지나 이런 것도 공부하고 하면서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쌓고 복귀했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잖아요. 반면에 이낙연 전 총리는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제 경선을 패배한 다음에 미국으로 연수를 떠났는데 오히려 떠나가 있는 사이에 국내 기반도 약해지고 존재감도 좀 사라졌죠. 그리고 그때도 제가 기억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였는데 막 이제 검찰 수사 이런 걸로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와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는데 안 듣고 어쨌든 1년 딱 정해진 기간 채워가지고 연수를 하고 돌아오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돌아왔는데 사실상 그게 몰락의 길이었죠. 솔직히 저는 대선 끝난 뒤에 한 전 대표가 조금 잊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정치 경력이 얼마 안 되니까 해외 나가서 뭐 미국 정치를 공부하고 오든 영국의 보수 정치든 북유럽의 복지를 배우든 아니면 꼭 해외 안 나가더라도 뭔가 제주도 같은 데 가서 유유자적 잊혀져 지내면 지지층들이 이제 한 전 대표를 찾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었는데 한 전 대표는 그것도 약간 옛날 문법이다, 옛날 정치 문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의 그때 당시에 내란 청산 움직임이라든가 국힘의 그때 정당 해산 가능성도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맞서서 이제 싸워야 된다는 논리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국힘 내부에서 싸다리 나가지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죠. 근데 정치는 정말 생물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가장 좀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법적 대응부터 뭐 창당, 무소속 출마, 미국행 여러 가지 4가지 시나리오를 봤는데 선배가 보시기에 이 중에 가장 좀 유력해 보이는 시나리오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 정치인 한동훈에게는 뭔가 당금지라는 그 시간들인 것 같거든요. 과거에 뭐 문재인 정부 후반에 검사 시절에 저천당하고 사실 그런 순간들이 있긴 했지만 그때는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검사 그냥 그만두느냐 아니면 계속 하느냐 그 정도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요. 어찌 보면 이번에 어떤 승부사적인 기질이 드러날 수도 있고 뭐 대박 나라다 물론 쪽박을 찰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번에 올인을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웬만한 카드로는 이제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인정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대구나 이제 부산에서 뭐 이겨서 배지를 단다고 한들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보수 텃밭이고 복당을 하더라도 당원 게시판 문제, 뭐 배신자 프레임, 뭐 이런 것들 계속 나올 거고 오히려 어쨌든 민주당을 상대로 하는 험지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전 지역구였던 계양을이라든가 평택, 안산 이런 수도권의 어딘가에 하나 의석을 가져오고 복당을 해야지 힘이 생길 것 같고 지도에 없는 길을 가는 결단력 있는 모습을
좀 각인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도에 없는 길 너무 멋있네요. 지도에 없는 길. 네. 누군가 썼단 말이에요. 정치에 누군가 썼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국힘 약세인 지역 가서 승부사처럼 그러니까요. 출마를 하고 거기서 딱 이기는 모습이 되게 멋있는 부활 시나리오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다가 물론 쪽파 찰 수도 있다. 남일이니까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도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인천 계양을 가야 된다. 그게 의미 있는 출마다. 근데 그러니까. 다 자기 일 아니니까. 결국에는 잘 본인이 결정하시는 방법밖에 없다. 네, 오늘의 결론.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치권 뒷이야기 또 궁금하고 소소한 TMI들 꾸준히 듣고 싶으시다면 동아일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투머치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